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0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는 이렇게 1%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장중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 증시에 상당히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빨갛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나라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또 코스피를 매도하면서 이렇게 지수 하방 베팅인 풋 옵션만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처럼 또 지수는 상승하고 종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2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다우지수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장중에 단 한 번의 하락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한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올 초에 나왔던 바이든 정부의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제까지는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자, 저렇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자 은행과 금융주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한국의 단타꾼으로 불리고 있죠. 자, JP모건 체이스도 어제 플러스 0.6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황금 양말 골드런, 골드만삭스 역시 이렇게 플러스 0.3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국채금리도 상승이 나왔고 한국의 금융주도 상승이 나왔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자, 기업을 생각하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0%로 마감이 되었으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0.2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2%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매수 상위 창구를 보시면은 단타의 저항 JP모건이 들어왔습니다. 얘네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그 다음날 매수했던 수량을 전부 다 매도하면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예수님이 방문했었죠. 자, 카카오뱅크는 어제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고 말았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뱅크의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 게 1조 1,600억이죠. 당연히 이만한 금액이 투매가 나왔으면은 떡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2.8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카카오뱅크를 제가 매수한 내역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매도를 해봤습니다. 56,300원에 매수를 해서 57,000원에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58,3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잠깐 위로 뿅 쏘고 바로 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돌파 매매를 하는 순간 무조건 물리고 무조건 망합니다. 특히 카카오가 들어가는 이런 주식들은. 자, 동시간대 카카오 게임즈를 보세요. 이렇게 10만원을 갑자기 딱 돌파를 하자마자 바로 워터파크 개장. 그리고 카카오페이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15만 7천원 돌파를 시키자마자 바로 워터파크 다시 개장.
이게 무슨 삼국지처럼 도원결의를 맺었나? 카카오가 들어가는 이 주식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두 다 워터파크가 개장이 되었는데, 이건 여러분 굳이 카카오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도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9시 10분 때 워터파크가 개장되면서 바로 내려갔었죠.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이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저것보다 아침부터도 정말 멘붕이었던 게, 아침에 일어나니까 환율이 1200원을 돌파했어요. 아니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통과가 됐으면은 분명히 환율이 내려야 되는데 왜 급등이 나왔지?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선언이 되었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북한이 미사일 쐈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환율이 아침부터서 급등이 나왔을까요? 아니 달러뿐만이 아니라 엔화부터서 모든 통화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짜자잔, 지금 보시면은 전혀 다르죠. 자, 보시면은 지금 환율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 다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아침부터서 환율이 급등했던 이유는 바로 전산 오류였습니다. 외국계 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환율 관련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저렇게 인베스팅닷컴에 표기 오류가 있었었죠. 물론 오늘 환율이 약간 내렸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는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을 이렇게 5천억 가까이 순 매수를 했지만 현물을 1,300억 순 매도를 했으며,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오늘도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3일 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옵션 만기일 기간 이전부터서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풋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곧버스마저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정말 두렵습니다. 헝다그룹의 이자 납입일과 옵션 만기일이 겹쳐서 그런지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작정하고 저러는 것 같거든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일주일 중에서 3일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천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날 4천억을 던졌고 3천억과 1천억을 양이틀간 매수를 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옵션 만기일이 시작되자마자 현물을 매도하는 걸 아실 수 있죠.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히트앤런입니다. 하루는 샀다가 그 다음날 다 팔고, 하루는 샀다가 그 다음날 다 팔고, 히트앤런이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소식 때문에 한국의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모두 다 급락이 나왔었죠.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시면은 아침에 그냥 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나옵니다. 자, 신풍제약과 현대바이오, HLB와 HLB생명과학은 오늘 반대 매매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시가가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낙주 매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점에서 30% 이상이 빠져버리면은 무조건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신용을 썼을 경우 혹은 미수를 썼을 경우에는 이런 지점에서 반대 매매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밑에서 내려오는 거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을 안 챙기면은 그 다음날 반대 매매 때문에 다시 빠지고 시작하고 수익도 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비슷합니다. 모더나의 주가를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1.66% 하락으로 출발했죠. 이렇게 반대 매매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라던가 다우가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해도 반대 매매 때문에 아침에 시가부터서 밀리면서 출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노바백스처럼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면은 여러분들 미국 주식과 연관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똑같이 급등이 나왔을까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관련주죠. 노바백스 관련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제 마이너스 14.20%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다라면 노바백스가 어제 이렇게 8.69%가 상승이 나왔으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급등이 나왔을까요? 예, 그건 아닙니다. 장 초반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초가가 2% 넘게 상승이 나왔고 장중에 무려 4%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장 초반 3분 동안만 잠깐 상승을 시켜놓고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미국 증시가 아무리 상승이 나와도 한국 증시는 개별주 장세가 되었고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움직이는 섹터가 한국에서도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주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이날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기가 힘들고 개별주 장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 예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주식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 2.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25% 상승이 나오면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연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0.1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하나마이크론은 이렇게 장중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마이크론은 이렇게 장중에 8% 이상 상승이 나왔으며 종가는 이렇게 플러스 6.60%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반대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10일 이번 주 목요일이 빼빼로데이라는 거를 대놓고 광고하고 있는데 SFA 반도체의 종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개별주 장세인 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40% 상승이 나와도 하이닉스 관련주 러셀이라던가 이런 개별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지 않아요. 반면에 실적주 심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34% 상승이 나왔으며 심텍을 홀딩하라 심텍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19.08%나 무려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오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던 섹터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종목의 호재와 이슈에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테슬라 관련 이슈를 보세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테슬라의 주식 10%를 매도할까요? 이렇게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왜 공지를 올렸을까요? 그건 바로 미국의 민주당에서 일명 억만장자세죠.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미실현 손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최대 20%의 세율을 부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머스크 형이 트위터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는데 머스크의 주식을 팔아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 아이들을 도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이렇게 마이너스 4.8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테슬라의 주가가 내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테슬라 관련주도 하락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타 전문 회사 JP모건이 또 순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4.7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LN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중에 4%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 다 종가는 이렇게 4% 이상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 대주전자와 LNF 전부 다 이렇게 개인이 팔았죠. 그런데 여러분 개인들이 팔 수밖에 없는 게 자, 오늘 다날이란 종목을 보세요. 정말 지겹게 개인들을 털어버립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단타 전문기관인 금융투자와 사모하는 사모펀드 투신이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면 어때요? 웬만큼 조정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지지선을 지켜주고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 이렇게 좀 단타 치기 좋은 종목으로 보이지만 정말 여러분 구역질이 나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로 40만 주 이상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매수했던 수량들을 차익 실현을 한번 한 다음에 오후장 넘어가면서 다시 매수를 해. 근데 매수를 잠깐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몇 분 동안 매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면 개인들이 다시 들어오죠. 개인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폭탄 매도를 해. 그래서 다날의 호가창을 보시면은 진짜 쓰레기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9,400원을 잠깐 하방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몇 초 동안 프로그램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9,500원을 만들어버려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9,600원에서 돌파 매매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자 하나 둘 셋 뾰로롱 9,600원을 찍자마자 갑자기 폭탄 매물을 투하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겨워. 프로그램이 매수였다가 몇 분 만에 다시 매도로 바뀌어. 근데 매도할 때 보세요. 순간적으로 막 5억, 6억을 한꺼번에 뭉팅으로 던지는데 이거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털릴 수밖에 없어. 아까 저렇게 매수한 수량을 단 몇 분 만에 다 던져버리는데 이거 그냥 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버텨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9,400원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9,600원짜리가 9,400원이 깨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칼 손절을 합니다. 자, 손절을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 프로그램이 또 20만 주 매도였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돼. 이거 완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다시 올릴 것처럼 보여주고 프로그램 매수 딱 보여줘.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면은 거짓말처럼 다시 프로그램 패대기.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나오면 주가를 안 올리겠다. 아예 선전포고를 한 거죠. 거기다가 오늘 쌍방울 보셨나요? 갑자기 쌍방울이 오늘 주가가 2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쌍방울의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게 지난번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이 인수를 포기했다라는 루머 뉴스가 나오면서 저렇게 장중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또 장중에 정정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이 뉴스는 사실무근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여러분 저런 거 속지 마세요. 쌍방울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만 보셔도 3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런 찌라시 갖다가 일부러 한탕 해먹으려고 여러분을 꼬시는 것 뿐이에요. 이 종목은 지금 여러분 3일째입니다. 계속 비슷한 뉴스를 뿌리면서 주가를 하루에 10% 이상 뛰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58%까지 뛰었어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다 최소 14% 손실. 수급을 보시면은 투신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속지 마세요. 프로그램 자세히 보세요. 프로그램이 동시효과 바로 직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도해서 매수로 잡혔잖아요. 그 뜻은 얘네의 평단가는 종가 근처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걸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투신이 매수했으니까 내일 패대기 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무슨 주식들이 최근에 NFT를 붙이면은 무슨 상한가를 가고 급등이 나오고 메타버스에 메타만 나와도 상승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주식은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 NFT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폐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고 이 회사의 진짜 이름은 유니더스 콘돔 제작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저렇게 사기를 너무 많이 쳐요. 지난번에도 이름을 제약과 바이오처럼 바꾸려고 바이오 제네틱스로 사명을 바꿨는데 사명을 바꾼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경남 바이오파마로 이름을 바꿨어요. 왜냐면은 당시에 한올 바이오파마, 한국파마 등 뒤에 파마가 붙거나 혹은 제약과 바이오 이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상승이 나왔고 콘돔 제작 회사가 무슨 코다리 식구 치료제 만드는 척 이렇게 가짜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바꿨어요. 거기다가 무슨 콘돔 제작 회사가 갑자기 비트코인이 유행을 하니까 이번엔 NFT다. 블루베리 NFT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업 개요도 보시면은 의학용 콘돔을 제작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써져 있습니다. 이런 녀석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지난번처럼 이렇게 폭포수 워터랠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척하고 폭포수가 쏟아지면서 고점에서 물려서 내년 3월까지 존버하다가 상폐당하고 여러분 돈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고 매도할 종목이 별로 없다고 뭐 쌍방울, 블루베리 NFT 이런 종목 건드리다가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그냥 끝나고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리고 브라질이 전력난에 원전을 증설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자 학교에서 일진을 했던 일진파워가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가 참 쓰레기입니다. 아침에 7%까지 올렸다가 다시 뺐다가 올린 척했다가 쫙 빠지는데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이 저렇게 아침에 잠깐 상승을 시키고 다 빼버리더군요. 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플러스 4.14% 상승을 시켜놓고 다 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두산중공업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 먹을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두산밥켓 이런 주식이 훨씬 괜찮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산 바켓을 매도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뭐 매매가 쏘쏘하고 괜찮았습니다. 자,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체결 내역을 보시면은 이렇게 44,000원 가기 전에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이렇게 계속 무한 리필처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산 바켓과 카카오뱅크까지는 진짜 매매를 잘했는데 오늘 또 여러분 어제처럼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삼성전자에 3억 들어봤자 족도 아니지만 뭐 알아 네가 단타를? 아이비 김영이 대장이라고? 아이비 김영 오늘 20몇 퍼드만 23퍼잖아. 자, 저건 어제 소방안전점검 때문에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저렇게 계속 경비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랫집 아파트 사람이 베란다 확장 공사를 했는데 베란다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실리콘 공사를 60만 원 주고 해줬습니다. 이거는 제 돈이 아니고 집주인 돈을 해준 거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한번 점검하고 갔습니다. 왜? 어제는 부산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아저씨가 뭘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10시 넘어서 이 사람들이 또 온 거야. 아랫집이랑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업자가 오늘 뭐 공사한다고. 아니 그런데 나 지금 열심히 매매 중인데 지금 여기서 또 오면 어떡해. 막 그래서 집주인 불러가지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는데 집주인이랑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업자랑 거기다가 또 아랫집 사람이랑 이렇게 3명이서 100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창문을 보니까 뭐 스파이더맨이 내려왔나 뭐 줄 타고 사람 내려와서 뭐 작업하려고 하고 있고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인테리어 업자 부르겠다고. 왜냐 여기 인테리어 업자는 일단 믿을 수가 없고 또 우리 쪽에서 불러야지 가격도 싸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옆에서 토론을 하는데 아니 주변에 옆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이거 하는 것도 옆에서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와 그 순간 매매가 확 꼬였습니다. 제가 한정기술이라는 이 종목을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가 매매가 좀 잘 되고 있었는데 막 옆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거 막 베란다 문 열고 그러다 보니까 익절을 못했어. 익절을 못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순식간에 확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미 한 번 팔고 나머지 물량을 이제 더 밑에다가 던지려고 했는데 이제 뭐 의자 뭐 가져온다고 하면서 잠깐 비껴달라고 해서 비껴주니까 호가 수정 못해가지고 이쪽에서 주식이 이렇게 확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금액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었어. 중요한 거는 집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수익으로 좀 빠져나오고 싶은 거야. 왜냐면 아침에 막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수익을 났어. 근데 지금 익절을 하면은 벌었던 거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물을 타서 빠져나오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밑에서 조금씩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밑에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또 한 번 투매가 나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칼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바로 손절을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가를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는데 버텼으면 수익이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 때문에 제가 아침에 벌었던 수익을 모두 다 날리고 손실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메인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매도의 일부 양을 상환을 하면은 오늘도 빨간불로 마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헝다그룹 빅 이벤트가 남아있고 한국의 옵션 만기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 목요일까지는 더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넘쳐났기 때문에 제가 친 공매도 종목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잖아요. 칼 손절해야 돼. 이게 여러분 짜증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본인이 지킨 룰은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손익비를 어떻게든 맞춰야 됩니다. 자, 손익비라는 게 본인이 이렇게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야 되고 보시면 오늘 막 옆에 사람 오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제가 물을 타가지고 이 금액이 1000만원이 돼버렸단 말이야. 1000만원. 근데 난 평소에 그냥 뭐 200만원 1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비중을 너무 싫으니까 당연히 손실도 더 커졌죠. 근데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뭐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하지 저렇게 막 1000단위로 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1000단위, 2000단위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번 매매를 한 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풀베팅한 게 아닙니다.
물론 주식이 아닌 공매도는 당연히 1000단위 이상으로 베팅을 하는데 공매도 베팅할 때도 손익비를 맞춰야 되고 당연히 분할 매도, 분할 매수도 필수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한정기술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나요? 예. 주식을 공포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반등을 준다. 자, 보통 이렇게 10만 원을 돌파시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돌파 매매를 여기서 때려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자마자 워터 슬라이드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쑥 샤베트처럼 미끄러지는데 9,200원을 터치하고 바로 올라오죠. 근데 9,200원이 어딥니까? 아침에 12%가 오른 다음에 1%대까지 다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린 거야. 보통은 12%를 올렸으면 반인 6% 정도에서 보통 반등이 한번 나오다가 그 다음에 다시 흐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들어간 자리도 이렇게 12%가 올랐길래 절반을 지지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빠진 거죠. 그리고 아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빼버리는 종목도 요즘엔 너무 많아요. 자, 아라비안 나이트, 코프라. 자, 코프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아침에 이렇게 뿅 하고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폭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예,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쑥 빠지는데 반등 한 번도 안 나왔고 그 다음날에는 아침에 6%까지 올려놨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5%, 고점 대비해서 11%가 빠진 거죠. 자, BG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4%까지 올렸다가 종가가 플러스 4%. 이게 주가가 양봉의 절반을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종가까지 음봉으로 그냥 싹 밀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시테마주 승일도 보세요. 상한가를 가도 의미가 없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찍고 뭐 상승이 0.5% 나올 거면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필요도 없는 게 지금 증시예요. 윤석열 시테마주, 윤석열 씨가 경선에서 승리했어도 주가는 지난번 상승하기 전보다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세요. 직장인분들은 지금 종가 베팅으로만 승부하세요. 장중 매매는 절대 금지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은 아침에 피레침이 나오긴 하지만 시초가라던가 혹은 아침에 갭이 잘 떠요. 그 뜻은 종가에 사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팔고 뛰면은 이렇게 종가가 마이너스로 마감돼도 나에겐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종가 베팅할 때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은 종가 베팅하면 신풍제약, HLB 생명과학처럼 오히려 반대 매매로 갭 상승이 아니라 갭 하락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이슈와 호재가 있는 종목에다가 종가 베팅을 때려야 됩니다. 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블록스가 실적 호조로 인해서 아침에 저렇게 상승이 났습니다.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 1.27% 하락으로 마감되었지만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24.39%가 상승 중이에요. 자, 로블록스의 3분기 매출은 6억 3,700억 달러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6억 3,600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아침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모두 다 갭이 뜨고 상승을 했는데 종가를 보시면 이렇게 다 시초가를 이탈하고 마감되었죠. 그래서 실적 발표 직전인 주식이라던가 저렇게 개별적인 호재라던가 이슈가 있는 주식을 종가에 사가지고 아침에 뉴스 떴을 때 팔고 나가는 작전이 지금 제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지만 직장인분들은 막 주식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샀으면 몇 프로 먹었을까 이 생각을 하지만 보시라고요. 지금 11시 5분인데 3분 동안 거래 하나도 없고 10분 동안 체결량이 거의 없고 여기는 10시 40분입니다. 25분 동안 거래가 고작 요거밖에 없고 호가도 공백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물론 종가를 보시면은 호가 공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호가가 두툼한 고깃살처럼 받쳐주고 위에도 있으니까 와 이거 샀으면 대박이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3시 19분이죠. 근데 여기는 3시 14분이야. 6분 동안 거래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에 거래도 없습니다. 시간외로도 절대 살 수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종가 베팅으로 수익 내는 게 제일로 좋아요. 아침에 종가 베팅으로 수익 내고 그냥 컴퓨터 꺼버리세요. 그게 제일로 좋아. 그리고 막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하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얘네는 시간 외가 고점일 확률이 제일로 높아요.
지금 여러분 막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를 갔다가 막 풀리는 애들도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차량용 마그네슘이 모자르다 뭐 요런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마그네슘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정정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런 종목 내일 꼭 주의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의 반도체주가 연일 상승이 나와도 한국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가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와도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 한국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옵션 만기일주가 아니어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은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미국의 반도체 지수라던가 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너무 많이 빠진 종목에 종가 베팅을 때리지 마세요. 오늘 신풍제약과 HLB 생명과학을 보셨죠? 아침에 갭이 뜨긴커녕 오히려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건 반대 매매 때문인데 장중에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 이렇게 밑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음날 반대 매매로 인해서 개파락으로 출발할 게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가가 급락한 종목은 지금 건드리지 마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인치호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